한 루머로 인해서 수년간 스타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받은 스타가 있다고요? 이 사례는요, 제가 그래도 기자 초창기여서 되게 열심히 취재했었는데 취재하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루머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구나. 그리고 사회 전체도 좀 광기 어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아닌데 그 루머에 휘둘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바로 유명 힙합 그룹의 멤버 타블로 씨입니다. 에픽하이 멤버로서 큰 인기를 누리던 때였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미국 유명 S대 출신이라고 해서 연예계의 브레인이자 엄친아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S대 출신이 아니다라는 루머가 나돌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됩니다. 저도 그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뭐 연예 뉴스뿐만 아니라 사회면에도 등장할 만큼 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갑자기 이런 학력 위조 논란이 어디서부터 왜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해요. 이게 2007년이 시작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D대학 조교수였던 신정아 씨 학력 위조 사건 이후에 이게 학계뿐만 아니라 경제계, 정치계, 연예계까지 번지게 됐는데 타블로 씨가 여기서 또 유명 대학으로 관심을 모았었기 때문에 집중 타깃이 됐던 거고요. 일각에서는 미국 명문 S대 여기 출신으로 알려진 타블로 씨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야기가 딱딱 일관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건 학력 위조다라고서는 이미 낙인 찍기처럼 소문이 번져 나갔던 겁니다. 저희도 뭐 같은 연예인이지만 TV에서 그런 뉴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그래? 라고 처음엔 저희도 이제 오해를 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자님. 그러니까 그 예들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그러니까 타블로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리즈 위더스푼과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누리꾼이 같은 학교, 그러니까 학교를 같이 다녔다면 문자 그대로 왜 연도가 안 맞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학교이고 같은 과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타블로 씨 그리고 배우 리즈 위더스푼의 그 학교는 S대로 같고 과도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 리즈 위더스푼이 중간에 자퇴를 했거든요. 근데 타블로 씨가 입학한 해가 1998년입니다. 그런데 리즈 위더스푼이 자퇴서를 냈다라고 언급한 시기가 기사마다 다 달라요. 1995년이라는 곳도 있고 뭐 1998년이라는 곳도 있고 기사가 막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1995년에 자퇴를 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퇴를 했는데 왜 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얘기를 하냐. 너는 98년도 입학인데 3년의 차이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다녔다라고 그냥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불을 지피게 된 게 한 누리꾼이 내가 S대 졸업생 명단을 봤는데 타블로의 이름이 없더라. 그 이야기인즉 이 학교 다닌 적도 없고 졸업도 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불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타블로 씨가 S대 출신인 게 사실이라면 아니 그거를 또 본인이 억울하면 밝히는 건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게 좀 일파만파 어떻게 이렇게 커지게 된 건가? 이렇게 일이 커질 거면 그냥 이 학생 명부나 이런 거 딱 떼서 바로 보여주면 사실 끝나고 마무리가 될 텐데. 그냥 학교 전화해서 팩스 보내달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리즈 위더스푼한테 전화 한번 해야지. 야 리즈, 너 몇 학번이야? 플리즈. 자퇴 왜 했어? 언제 했어? 이렇게 해갖고 프로브 하면 되잖아요. 일단 2007년에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악플 몇 개 달리는 정도였어요. 그때 댓글 기능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저도 그 당시에 소속사에 전화를 했는데 소속사도 타블로가 너무 어이없어 한다. 어이없을 것 같긴 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는데 일이 커졌거든요. 근데 그러다 지혜 씨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거든요. 학위 증명서 떼서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제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당시에. 보여줬어요. 보여줬습니다. 그래요? 근데도 그냥 안 믿어. 이것도 위조다. 그거예요. 왜 그래, 진짜. 이 타블로 씨도 이제 참을 수가 없다 해서 2010년 4월에 누리꾼 한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 누리꾼을 주축으로 그곳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 타지뇨라는 인터넷 카페가 생기게 되는데 이 인터넷 카페가 개설 5개월 만에 회원수가 20만 명이 돼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저는 이 사건을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입을 해서 봤어요. 글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폭력적으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게 이 학력 이주설이 처음 제기된 게 2007년이고요. 그리고 타진요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드러난 시기가 2010년이었어요. 그러면 7, 8, 4년간 횟수로 4년이요. 그렇죠. 같은 루머에 그렇게 우와. 시달린 거예요. 너무 너무하다, 괴로웠겠다. 너무 진짜 고통스러웠겠다, 진짜. 타블로 씨에게 심지어 이 행동이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까지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타블로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학력 위조 사실을 네가 밝혀라라면서 각종 협박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당시 미용실을 운영하던 타블로 씨 이 어머니 가게에 찾아가서 욕설을 한 그런 누리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까지 건드리면 진짜 나 못 참을 그럼요. 것 같아. 가족은 가족 건드리면 저도 그러니까. 그거는 못 참죠. 예. 일이 이렇게까지 됐으면 타블로 씨가 아무래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좀 루머에 정면 대응을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면 대응은 내내 했습니다. 하지만 20만 명이 계속 한 목소리를 내면서 부인만 하니까 일반 대중들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의 고향이기도 한 M본부에서 다큐멘터리를 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이거 특집 다큐멘터리였고 봤어요. 당시 네. 타블로가 함께 그 모교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교무처장을 만나서 즉석에서 타블로의 성적 증명서를 즉석에서. 떼냈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동창 인터뷰를 하면서 타블로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얘기를 해줬어요. 와 그 방송 직후에 올라온 글 모두가 저 역시 조작된 방송이다였어요. 조작된 방송이다였어요. 저도 그 M 다큐를 보고 나서 아 이건 정말 게임 끝이다. 심지어 교수가 나와서 우리 타블로는 이런 학생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게임 끝이잖아요. 끝이지. 근데 이 타진 회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타블로 씨의 본명이 이선웅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데니얼 선웅 리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나 교수들이 데니얼 선웅 리가 이렇게 하고 이게 표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블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블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할 뻔했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친구들. 네, 같이 다닌 친구들. 예. 친구들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S대 동문들이 지원해 나갔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이거는 학창 시절에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 이건 정말 빼박 증거입니다. 그쵸. 네. 이 조작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이거 누가 봐도 타블로시잖아요. 네네. 진짜 뭐 이건 그냥 타블로잖아요. 아, 근데 맞잖아요, 정확하게 딱. 네. 지금 하루 얼굴도 있네. 어, 네, 맞잖아요. 하루 얼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조작 불가지. 네, 근데 동문들이 이게 학력 위조 의혹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전혀 사실도 아니고 근거 없는 소문에 여러분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와 부탁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이런 증거 사진도 나왔고 글도 나왔고 다큐도 방송이 됐는데 끝내 믿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법정 다툼까지 간 걸로 좀 기억하거든요. 또 뒷목을 잡으실 거예요. 왜? 법적 또 여기서 대응은 또 잡아? 당연해요. 네. 입증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법적 대응에 불을 댕긴 건 타블로가 아니라 또 네티즌들이었어요. 왜? 물론 네티즌이- 일부 네티즌이긴 하는데 이들이 2010년 8월에 대검찰청 이 웹사이트 등에 타블로가 실제로 S대를 졸업했는지 유무를 확인해달라며 오히려 검찰 수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워낙 큰 사건이니까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 그렇지. 그러면 수사 종결하면 돼. 혐의 없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했어요? S대학 출신이라 확증이 나와서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검찰이 확인해 줬네. 근데 그렇죠. 또 있어? 설마 또 있어? 그러지 말아요. 또 있어요? 법적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역시나 믿을 수 없다. 공권력을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꼬리를 잡고 이 사태를 이어가는 거예요. 사태가 이쯤 되니까 타블로 씨가 진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을 해요. 2011년 1월에 해야지.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 11명을 명예훼손과 이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타블로 씨는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건 처벌이 아니라 사법부의 공신력 있는 선언, 바로 타블로는 학력 위조를 하지 않았다. 이걸 받아내고 싶었던 거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에 대한 사법부의 공신력 있는 선언을 위해서 이런 행동까지 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그 구체적으로 좀 처벌 수위를 보면은요. 11명을 고소를 했다가 2명은 비방 수위가 낮다고 해서 타블로 씨가 또 이거는 취하를 해줬어요. 이 사람들 대인이다. 정도는 그냥 대인배, 괜찮다, 대인배. 봐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머지 9명은 2년여에 걸친 긴 법정 다툼 끝에 2013년 1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 타진요 회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타블로의 학력이 위조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타진요 회원 원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8에서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성적증명서 감정과 당시 재학생 조사 등을 통해 타블로가 스탠퍼드대 학위를 정상적으로 취득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고 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어찌 보면 되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너무 인기도 많고 음악도 잘하는 천재 뮤지션인데 가정도 잘 꾸리고 잘 살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지 사람이. 저는 이것도 너무 형량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어느 날 얼마나 갑자기.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 보세요. 2007년부터 2013년 1월까지면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 시간 이거 누가 보상합니까? 시간을 진짜. 그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루가 태어났고 아빠가 돼가지고 이제 책임들이 생겼는데 제 일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냥 사회에서 생활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직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도 내 가족이 편하게 길은 다닐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은 다닐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가족부터 지켜야겠다. 그걸 해내는 게 일단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만 갖고 매일매일 살았어요. 뭐 같은 가장으로서 너무나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나한테만 찾아온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통받는 건 너무 괴롭거든요. 이게 말이라는 게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고 루머는 루머대로 묻어야지 남의 인생에 왜 목숨 걸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 인생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우리 진짜 타블로 씨 정말 이렇게까지 자세히 저도 오늘 처음 듣지만 너무 다 제가 죄송하네요. 진짜 앞으로 좀 행복하게 우리 하루랑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혜정 씨. 저도 연예계 네. 동료로서 진짜 네.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으시는 활동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많은 분들에게 더 힘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도 저는 역대 연예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하면 세 손가락에 꼽힐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야든 이 기념비적인 일을 한 사람들한테 뭐 국민 MC 유재석 씨, 국민 아나운서 오장진 씨 이렇게 얘기를 국민 하잖아요. 가수, 국민 가수. 그리고 국민 가수 이지혜 씨 이렇게. 근데 대통령이라는 칭호가 이분보다 잘 어울리는 사람은 전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알아요와 함께 대한민국 문화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던 이 서태지 씨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도 너무 서태지 씨 팬이어가지고 충격받았던 게 그때 연예계 충격 뉴스 하면 많은 진짜 분들이 충격이었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뉴스였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결혼만 해도 충격이었을 텐데 그때 심지어 이혼 소송 중이다. 이 진짜 저의 마음에 너무 큰 충격을 주셨죠. 우리 태진님께서 나는 그때 녹화 중이었어요, 녹화. 기억나요? 야외 촬영 중이었어. 네. 촬영이 중단됐어. 다들 그 얘기하느라. 세상에. 1시간 앉아서 그 얘기만 했어요. 너무 놀래요. 이혼 소송 중인 상대분 때문에 놀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바로 이 태양사신기로 데뷔를 해서 베토벤 바이러스 그리고 아테나 전쟁의 여신의 이지아 씨였기 때문이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 씨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에 재산 분할 50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정말 뭐 당시에 서태지 씨의 결혼과 이혼 소식에 뭐 팬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 전체가 뒤집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두 사람이 그럼 언제 처음 만난 거죠? 일단 보도에 따르면요, 두 사람이 만난 이 시기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은요, 서태지 씨의 미국에서 진행된 공연장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이지아 씨가 이때 나이가 16살이었고요. 서태지 씨가 이때 2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의 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4년 뒤인, 그러니까 뭐 성인이 된 이후죠. 1997년 미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애리조나의 신접 살림을 차려서 2년 8개월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2000년 6월 별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두 사람이 결혼과 이혼을 한 거는 루머가 아닌 사실로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밝혀진 게 아니라
당사자들의 소송을 통해서 좀 세상에 밝혀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충격 루머로까지 번졌을까요? 네, 이 루머가 뜬금없이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3년 후에 불거졌어요. 서태지 씨가 이지아 씨를 감금했다. 그런 루머였습니다. 감금이라는 자체가 사실 저도 그 소문을 듣긴 했는데 단어가 좀 약간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이 루머가 대체 왜 3년 뒤에 생긴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혼한 게 알려진 3년 후에 이제 서로 좀 편히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됐잖아요, 대중에게. 그래서 이지아 씨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당시에 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자유롭지 못했고 내가 선택한 사랑은 산에 있는 산 다람쥐에게도 들키면 안 됐다. 가족들에게도 결혼을 숨기고 연락하지 않다가 7년 만에 다시 만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감금이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되게 그치, 좀 위험하긴 왜곡했다는 하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서태지 씨로부터 감금을 당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그만큼 비밀스러웠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로 인해- 엉뚱하게 그로 왜곡된 인해 것 이제 같아요. 포기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고통도 그렇죠.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감금설 좋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까? 일단 당시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 이 감금 결과적으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혼인신고를 할 때 우리나라처럼 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이지아 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지아 씨의 언니였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가족조차 두 사람의 결혼을 몰랐다라는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럼 뭐 서태지 씨 측의 입장이 혹시 나왔었는지 감금설에 대해서 뭐 해명한 적은 혹시 있나요? 이 루머에 대해서 서태지 씨가 직접 반박하거나 해명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태지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이 감금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된 거죠. 자기 스스로요? 약간 재밌게 일부러 한 것 같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느낌으로 마치 제가 선빵의 아이콘이죠 이런 것처럼 내가 얘기하면 진짜 그게 웃기잖아요. 약간 자학 개그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자학개그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요? 네? 그쯤에 저는 스나이퍼계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해요. 스나이퍼라니요. 본인이 또 너무 또 만들어가네요. 아,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식의 어떤 발언이 아니었을까? 서태지 씨가 일단 2013년 6월 배우 이은성 씨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듬해 8월 등려까지 했는데 이때 이은성 씨가 결혼 후에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누리꾼들이 이은성 씨도 감금된 게 아니냐라는 또 이런 문장들을 자꾸 넣는 거죠. 아니,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감금이 그러니까요. 집돌이 집순이 다 감금된 거게? 너무한다. 그래서 이걸 의식한 건지 모르겠지만 2014년 10월에 한 프로그램에 서태지가 출연을 해서 아내는 스스로 지금은 활동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면서 그 감금설을 해명을 했던 거고요. 이후 딸의 모습을 SNS에 종종 공개하기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는 서태지 씨가 좀 더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팬인 또 연예인이라서 이렇게 제가 루머를 전해드린 입장에서도 저도 서태지 씨의 억울함에 좀 감정이입을 하게 되거든요. 자, 요즘에 루머가 퍼지게 되면 주로 SNS나 뭐 소속사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이제 입장을 발표하게 하는데 그런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직접 연예인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뭐 네.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았던 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단 기자회견을 열어서 루머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그랬었죠. 와, 요즘은 그냥 SNS에 이렇게 글 올리면 다. 네. 네. 그런 맞아 시기가 있었어요. 자, 그럼 기자회견들 뭐 많이 가보셨을 텐데. 저는 거의 애기 연예부 기자에 가까울 때 이 현장에 갔는데 그 이후로도 이렇게 강렬하고 임팩트가 큰 현장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국민 가수 나훈아 씨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세죠, 세죠. 네, 영상으로 그 장면도 세죠. 예. 내 인생에 저도 가장 충격적인 장면.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인기와 루머는 좀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나훈아 씨가 워낙 뭐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 우리 국민 스타죠. 스타다 보니까 루머도 참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는 2007년 2월인데요. 진짜 이런 해괴망측한 루머가 또 있을까 싶을 만한 얘기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번 루머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단초는 있었어요. 원래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이 계획돼 있었는데 한 달 앞두고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연 기획사에서 정확히 왜 취소를 한 건지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칩거, 잠적 이런 얘기들과 함께 여러 루머가 양산되기 시작한 거죠. 아니 뭐 일신상의 이유일 수도 있고 공연 주최 측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루머가 퍼지게 된 거였나요? 네, 오히려 이거는 또 다른 루머를 양산시킬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짚고 갈게요. 하지만 지금은 루머로 모두 밝혀졌다는 걸 다시 한번 전제해 드리고요. 네. 첫 번째, 나훈아가 톱 여배우 K와 사귀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K가 일본 조직폭력 집단 보스의 애인이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교제 사실을 알게 돼서 화가 난 보스가 나훈아 씨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했고 그로 인해서 신체 부위가 훼손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 나훈아 씨는 이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경남 양산 소재의 절에서 칩거하며 요양 중이다. 이게 당시 나왔던 소위 찌라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좀 괴소문이다. 아니 근데 저 4번까지는 저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네. 4번까지는 그런 소문을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소설인데 네.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맞아요. 그때는 근데 그런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괴소문에 또 K라고 언급된 배우가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당시에 뭐 인터넷상에서 여러 배우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루머가 또 커지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 루머의 진실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네, 일단 이 절의 은신 중이라는 루머는요. 지목된 이 절의 관계자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훈아 씨가 우리 절에 온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딱 그어준 건데요. 이후에 여배우와의 교제설 그리고 폭행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참다 못한 나훈아 씨가 2018년 1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루머에 대한 진실을 밝히게 되는데요. 당시 이 나훈아 씨의 기자회견이 얼마나 초미의 관심사였는지 알 수 있는 게 이때 기자회견에 몰려든 취재진만 700명 이상이었습니다. M본부 사무실에 모여서 이걸 시청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생중계를 했어요. 이걸 생중계요? 아 이거 다 기다렸어. 네. 사무실에서. 생중계였어요. 와, 아우라가 딱 들어오는 풍채부터가 다르시고 기자들이 이렇게 딱 한번 보시는데 뜨끔 이렇게 아마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 그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그 부분부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대표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내려서 5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저게 돌발 행동이었고 다들 이렇게 야 근데 보고 있는 내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헛 막히네요. 지금 봐도 뭐 카리스마가 대단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대한민국 사실 대표 가수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굳이 단상까지 올라가셔서 진짜 실제로 벗으려고 아예 벨트를 풀으셨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예. 아니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 선배님이 저렇게까지. 그럼요. 얼마나 났겠어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뭐 여배우와의 연문설도 굉장히 단호하게 또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왜 나훈아라는 사람이 스타 중에 스타인지 상남자인지 나훈아 씨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일단 직접 보시죠. 여러분 펜대로 사람 죽이는 거 아시는지요? 후배 배우들이 황당무계하고 키가 막히고 그 처자들이 아직 결혼 전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꼭 바로잡아 주십시오. 사실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하시는 말씀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지금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좀 덜한 편인데 그 시기에는 이니셜 기자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어요. A, B, K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특정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M1 사람들이 다 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저도 현장 다녀오고 저희 그 데스크와도 얘기를 하면서 보도하는데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나눴거든요. 아마 다른 매체들도 그런 대화들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혼자만의 루머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결혼도 안 한 처자들 이런 후배들까지 막 피해를 보니까 요거는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당당히 나선 것 같아서 더 존경스럽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은 다시는 생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